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어소시에이션 룰, 연관규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관규칙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룰이 어떤 건지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관규칙,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장바구니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징은 우리가 거래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아이템을 우리가 뽑아서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걸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쇼핑몰이나 어떤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게 되면 한 번에 구매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수증이라고 하죠. 영수증을 가서 장 한번 볼 때 같은 이 장바구니에 여러 개의 상품을 이렇게 같이 담아서 한꺼번에 계산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장바구니를 한번 계산할 때 이 한 건을 이거를 우리가 트랜잭션 또는 여기 보면 거래라고 합니다. 이 거래를 영어로는 트랜잭션이라고 하고요. 이 하나의 거래를 단위로 해서 이 단위 안에 하나의 거래 안에 그 상품들이 같이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니까 어떤 상품들을 같이 구매를 할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연관규칙,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거래 단위당 상품들이 동시에 거래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상품과 어떤 상품들이 같이 잘 팔리는지, 묶여서 팔리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자 하는 게 연관규칙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영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교차 판매를 하거나 묶음 판매 또는 상품 진역을 하거나 아니면 또 많이 쓰는 게 쇼핑몰에 대한 상품 추천을 할 때 그때도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는 개념인데 이 지지도를 통해서 신뢰도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고 신뢰도를 통해서 우리가 리프트, 향상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연관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 규칙에서 중요한 개념은 이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는 개념입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군집 분석에서 이미 이 전 시간에 우리가 군집 분석을 배웠는데 군집 분석은 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행 중심입니다. 뭐냐면 여러 고객군 있죠. 고객 한 명 한 명 한 명이 있는데 비슷한 고객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근데 연관규칙은 열 중심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러한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샀는지 우리가 예하면 변수겠죠. X1, X2 이렇게 변수들이 있는데 이 X1, X2를 여기서는 상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품들이 쭉 있는데 한 명의 고객이 1번 상품과 3번 상품을 같이 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가 연관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들이 어떻게 같이 연관돼서 많이 팔리는지 이거를 보게 됩니다. 자, 연관규칙을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지지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지도, 서포트라고 하는데 지지도예요. 이 지지도는 뭐냐면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100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지지도를 10%, 그러면 100건 중에 10%니까 10건 이상 판매한 거를 우리는 중요한 상품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빈발 아이템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빈발 아이템 상품을 우리가 하는 방법도로 우리가 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관규칙을 사용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프라이어리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빈발 아이템, 어떤 물건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많이 팔리는 물건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뭐 1년에 한 번 팔리는 물건이다. 그럼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이 팔리는 물건을 관심 대상으로 선택을 하고 이 관심 대상으로부터 A 물건이 팔릴 때 B 물건이 얼마나 팔리는지에 대한 거를 계산해 주는 걸 우리가 신뢰도라고 합니다. 신뢰도라고 하고요. 이거는 통계학에서 보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리프트 값이라고 하는데 리프트 값은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개발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없었을 때 판매할 확률과 상품을 구매할 확률과 이런 우리가 규칙을 설정해서 상품을 구매할 확률의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리프트라고 합니다. 상대적 개념이요. 그죠? 리프트는 이미 이전에 우리가 ROC, AUC 하면서 기본 개념들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리프트는 1이 기준입니다. 1을 기준으로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분모 분자가 똑같다라는 게 1이고요. 1보다 커야지 우리가 중요한 상품 룰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리프트가 1 이상인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룰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판매 리스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핸드폰 케이스 색깔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고요. 그때 컬러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주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사람은 레드, 화이트, 그린 세 개를 한꺼번에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런 행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트랜잭션인데 이 트랜잭션을 행렬로 이렇게 바꿔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후보 규칙을 쭉 생성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if된 규칙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레드를 사면 화이트를 구매할 확률. 그래서 앞에 거는 조건부고요. 뒤에는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화살표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지지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지지도는 일단 높은 상품, 즉 A하고 B하고 동시에 많이 팔리는 확률이 수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중에 A, B를 동시에 살 확률, 즉 물건을 많이 구매한 확률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장바구니 분석은 최소 상품이 2개가 돼야 되죠. 그죠? A라는 상품을 사면 B라는 상품도 산다. 이런 규칙을 개발해 줘야 되기 때문에 A, B가 동시에 팔릴 확률을 우리가 구해주게 되고요. 수학에서는 이거를 교집합이라고 하죠. 전체 중에 A, B가 동시에 같이 팔는 게 몇 번 있었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먼저 중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런 아이템 셋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하나일 때, 그 다음에 아이템이 2개일 때, 아이템이 3개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증가해 주게 돼요. 조금 이따가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A라는 상품을 하나 샀을 때 B라는 상품을 살 확률 이것도 계산해 줄 수가 있지만 A, B를 샀을 때 2개를 동시에 샀을 때 C라는 상품을 살 확률 이렇게도 구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품 하나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상품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뒤쪽에 결론도 2개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상품을 사면 여기는 2개의 상품을 동시에 사는 확률.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상품을 묶어서 이렇게 규칙을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봤죠. 전체 중에서 이 물건이 가장 몇 % 이상 팔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로 먼저 골라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골라진 상품들을 우리가 서포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중요한 상품을 골라서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컨피던스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쭉 되어 있으면 레드하고 화이트, 레드 이렇게 구매할 확률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구매할 상품들을 이렇게 골라주게 되고요. 자, 2개 상품들도 골라서게 되고 3개 상품들도 이렇게 골라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트를 골라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지도가 나오죠. 그래서 뭐 여기는 물건이 몇 개 이상, 몇 % 이상 이렇게 우리가 커트라인을 줘서 커트라인에 뽑혀진 것만 이렇게 골라주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뢰도를 구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구해주면 레드를 샀을 때 화이트를 구해줄 확률, 그 다음에 레드를 샀을 때 블루를 구매할 확률, 또는 레드를 사면 여기 보면 화이트, 블루를 구매할 확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반대로도 되겠죠. 화이트를 사면 또 레드를 구매할 확률도 있겠죠. 그래서 이 2개를 볼 때 레드를 살 때 화이트를 사는 거와 화이트를 살 때 레드를 사는 거가 다릅니다. 언제 배웠죠?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할 때 이미 이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별도로 다르게 우리가 보고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죠. 그죠? A를 살 때 B를 살 확률, 반대로 B를 살 때 B의 A는 다른 개념이니까 이런 거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구해줬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피던스 값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최소 신뢰도를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커트라인을 정해줘서 여기서 필요 없는 아이템, 그러니까
그 신뢰도나 지지도가 낮은 아이템들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프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건 리프트거든요. 향상도는 이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B를 구매할 확률.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제가 영업을 했을 때 바로 B를 구매할 확률하고, 조건을 우리가 아이템 A를 구매한 거를 보고 이 사람한테 B를 구매를 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 확률이 얼마나 더 높게 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이 전체 간의 관계를 보면 지지도는 전체 거래 중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거를 우리가 뽑아주게 되고, 이 서포트가 요로 들어가죠. A일 때 서포트와 B일 때 서포트를 동시에 구해주고요. 이게 B일 때 우리가 A는 반대로 구해주면 되죠. 그죠? 요게 A이거나 B일 때 이렇게 구해줘서 A일 때 B일 확률과 B일 때 A일 확률을 구해줘서 어떤 게 높은지를 우리가 골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포트는 둘 다 동시에 발생 빈도가 높은 거. 두 번째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A를 구매할 때 B를 살 확률과 B를 구매할 때 A를 살 확률을 우리가 뽑아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리프트 값을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B를 구매할 확률 중에서 그냥 그 다음에 A를 사라는 사람한테 B를 살 확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얘는 그냥 우리가 상품을 판매할 확률, 그리고 이거는 A를 구매한 사람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A를 구매한 사람한테 B를 우리가 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얼마나 확률이 높아지느냐, 이 개념이 리프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프트가 1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똑같다, 별반 차이가 없다, 그죠? 규칙이 중요하지 않다, 별 영향이 없다, 이거고요. 1 이상 되는 거가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 중에서 가장 높은 거를 찾아주면 되겠죠. 만약에 리프트가 2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개념을 이용하는 게 이제 추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와서 추천 없을 때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상품을 구매할 확률에 비해서 어떤 사람이 상품을 구매를 하면 우리가 보고 있다가 그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다른 상품을 구매할 확률값, 우리가 보는 이 연관규칙을 이용해서 리프트가 2 이상 되는 것을 추천해주면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프트 값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관규칙은 실제로 보시면 이 연관규칙을 나온 걸 가지고 무조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진짜 우연인지 아니면 숫자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그 규칙을 다 보고 실제로 우리가 규칙을 판단할 때는 그거를 잘 해석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규칙이 모두 다 정확한 규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데이터 분석은 수치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이 해석이 진짜 중요한 해석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해 보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퀀설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시간의 관점에서 A를 사고 B를 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A를 산 사람이 이제 뭐 C도 사고 그 다음에 또 D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A를 구매하고 A를 B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또 C를 구매하고 D를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계속 시간적 관점에서 연결고리가 계속 생기겠죠. 그걸 우리가 시퀀설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물건을 순차적으로 사는지, 이게 1번 고객, 얘는 2번 고객, 2번 고객은 3번에 걸쳐서 물건을 샀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객을 구매해 주게 되면 하나의 고객이 소주를 사고 맥주를 샀는데 일정 시간 지나면 소주를 사고 콜라도 맥주도 같이 사더라. 뭐 이런 식의 규칙을 또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연관 규칙은 이걸 쓰고 싶을 때 필요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연결고리, 시간의 관점에서 연결고리를 찾고 싶으면 순차 연관 규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협업 필터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터링 또는 또 추천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사용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많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협업 필터링,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으로 A라는 상품을 샀는데 이 사용자가 B라는 상품도 샀으니까 비슷한 사용자를 추천해서 우리가 추천하는 것도 있고, 상품별로 추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용자 기반 추천도 있고 아이템 기반 추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하는 기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연관규칙하고 좀 유사한 기법이 있는데 조금 기법의 어떤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규칙, 어소시에이션 룰, 우리가 추천 시스템, 또 협업 필터링, 뭐 이런 용어로 우리가 많이 부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나중에 추후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소시에이션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실습하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